자, 60페이지. 자, 132번. 요게 되죠. 132번. 자, 앞 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챕터 몇 번? 챕터 5. 요게 되겠지. 챕터 5. 그래서, 자, 챕터 5 하면은, 자, 제목이 뭐가 돼? 의미론하고 올바른 어법. 요게 되죠. 의미론하고 올바른 어법. 자, 그 중에서 지난주에 시작해가지고, 의미론 출발했어요. 의미론. 그래서 의미론에서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뭐죠?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하고, 그리고, 동음 이어의 관계, 요거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하의 관계 있는 단어들의 짝, 요걸 보자 그랬죠. 그래서, 자, 128번부터 131번까지는 대부분 뭐죠?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하고 동음 이어의 관계, 요거를 물어봤고요. 자, 계속되는 문제 한번 봐봅시다. 기출이니까, 요런 빈도로 계속 요런 유형의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방향을 설정해야 돼. 자, 132번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의 문맥적 관계가 가장 같은 걸 하나 찾아라. 요게 되겠지. 가장 같은 거를. 자, 그러면, 그 녀석은 생긴 품이 제 아버지를 닮았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품이라는 단어는, 자, 생긴 품이 이렇게 돼 있잖아. 생긴 품이, 뭐, 생긴 됨됨이, 뭐, 태도, 요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그 녀석의, 뭐, 태도나 됨됨이가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요런 정도로 해석이 돼. 자, 1번 한번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의 품에는 2살 가량의 난 애가 안겨 있다. 이게 돼 있지. 이때 품은 뭐지? 가슴을 아우를 수 있는, 자, 뭐죠? 껴안을 수 있는 공간, 요런 정도의 의미로 품이 쓰이잖아. 그래서 보기의 품하고는 조금 다른 품이 되네. 그쵸?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슴이란 뜻이고요. 2번 보시면, 자, 겨울옷은 품이 넉넉해야 다른 옷을 껴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요 2번도 1번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면 되겠죠. 1번하고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자, 가슴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3번 한번 봐보시면, 이 마을의 모든 모습들은 품갚기를 함으로써 일을 죽여나가고 싶어 한다. 여기서 품이라는 건 뭘까? 일하는 수고로 해가지고, 일손, 뭐, 노동력, 요런 정도의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 옷 입는 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옷 입는 태도를 보면, 옷 입는 됨됨이를 보면, 옷 입는 됨됨이는 조금 어색하지만 태도라는 말하고 바꿔도 무방하겠지. 그래서 4번이 그나마 보기하고 비슷하구나. 4번이. 다음 5번,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품을 팔아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자, 5번은 몇 번과 비슷하니? 3번과 비슷하지. 그치? 3번과 비슷하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기하고 4번이 같은 단어지요. 그치? 같은 문맥적 의미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보기하고 1번은 다의 관계일까? 아니면 동음 이의 관계일까? 요거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그치?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조금은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른 단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보기하고 3번, 5번은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라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보기 4번하고 3번, 5번은 같을까 다를까? 그러면 같아 달라? 역시 또 다르지. 그치? 하나는 태도나 됨됨이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일손이나 노동력을 말하는 거니까 좀 별개의 단어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1, 2번하고 3, 5번은 같은 단어일까 다른 단어일까? 역시 이것도 다른 단어겠지. 그치? 그래서, 자, 요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번하고 2번이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품 1번으로 나와. 품 1번으로. 품에 대한 설명 1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이 품 2번으로 나와. 품 2번. 무슨 말? 품 1, 품 2라는 거는 어때? 숫자가 달려있다는 건 다른 단어라는 뜻이야. 동음 이어라는 뜻이지. 그 다음에 보기하고 4번이 품 3으로 나와. 보기하고 4번이 품 3으로 나와. 물론 이제 보기하고 4번도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는 뭐죠? 생긴 품이고 하나는 옷 입는 품이니까 조금은 이질적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더라. 이렇게 가서 보기하고 4번은 다의관계 품 3이고요. 1번, 2번 묶고 3번, 5번 묶고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133번 한번 가봅시다. 자, 문맥적 의미, 문제 유형은 다 같지요. 그렇죠?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거 찾아라, 다른 거 찾아라 이런 거죠.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눠보면은 심근성과 청근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자, 심근성, 뿌리가
보여. 천근성 뿌리가 얕아요.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자, 여기서 나누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해 주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일정한 기준을 깊냐 얕냐 이거지. 그래서 문화의 깊이가 깊은 건 심근성, 문화의 깊이가 얕은 거는 천근성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일정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다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자 구분하다 쪼개다. 그리고 뭐 신근성 문화는 요 뒤부터는 안 읽어도 되겠지. 그치? 우리 시험장에 가면은 자 예문으로만 들어준 거니까 자 가보시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때 나누다는 뭘까?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다가 아니라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주고받다 이런 의미로 가야지. 그치? 주고받다, 의견을 주고받다 이걸로 가야지. 그 다음에 2번 천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편을 갈랐다. 아 이건 뭐지? 딱 가운데다 기준을 설정해서 자 왼쪽은 천군, 오른쪽은 백군 이렇게 나눈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 구분하여 주다 이런 의미로 쓰였네. 그러면 보기에 나누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자 나눈 사람이다. 이때 나누다는 거 기준을 갖고 구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치 혈연으로 맺어지다 이런 의미로 핏줄을 나누다 이런 의미로 자 이 과자를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 자 2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 시험장에 가면은. 자 근데 4번은 뭘까? 분명히 가르다나 자르다 쪼개어내다 이런 의미로 가야지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낸 건 아니지.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심근, 첨근 이게 되면 천군, 백군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지. 남성, 여성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자 133번에도 정답은 몇 번으로 간다? 2번이 되겠지. 2번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다. 134번 보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역전압 요게 나와 있지. 역전압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다의 의미도 의미중복이 나타난다. 의미중복 밑줄 의미중복. 자 피해에 이미 당하다는 의미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역전에서 만나자 또는 역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의미가 중복되면은 두 가지가 중복되니까 옳게 표현하려면 뭐야?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돼.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돼. 그랬을 때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럼 바꿔 말해서 빼도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빼보자고요. 하나를 빼보자고요. 자 1번 형부터 먼저 해라. 자 부터하고 먼저가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러면 자 먼저 부터를 빼봐. 형 먼저 해라. 되지. 그 다음에 먼저를 빼봐. 형부터 해라. 되지. 그럼 이거는 의미가 중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채훈이는 오로지 빵을 좋아한다. 자 채훈이는 빵만 좋아한다. 오로지하고 만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써도 되지. 발언자마다 다른 주장을 편다. 발언자 각각이 다른 주장을 편다. 이것도 마다나 각각이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자 그는 A가 바를 뿐 무척 부지런하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이상해지지. 바를 뿐 무척 바를 뿐 부지런하다 그러면 이게 역접적 의미로 해석이 돼버리잖아. 그치? 역접적 의미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덜어가 들어가면 자 그는 A가 바를 뿐더러 부지런하다 이러면 바를 뿐더러 그러면 뭐지? 첨가의 의미가 되지. 그러니까 무척을 자 빼고 넣고는 상관이 없고요. 무척은 부지런하다를 꾸며주는 거니까 더러와 무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지. 더러와 무척이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135번 한번 가보시면 문맥적 의미가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네. 자 현재 그녀는 건강이 매우 좋다. 자 좋다 이건데 여기서 좋다의 주체가 뭐야? 여기서는 성분으로 보면은 건강이지. 건강.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 따위 신체 상태가 양호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 자 1번 그녀의 성격은 더할 수 없이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좋다의 주어가 뭐지? 성격. 그치? 성격. 원만하다, 뭐 선하다 또는 뭐 착하다 이런 성격을 설명하는 게 되겠고 자 2번은 서울 간 길에 한번 배울 때 혈색이 좋으셨는데 그때는 참 혈색이 좋으셨는데 이때 좋다의 주어는 뭐야? 혈색이지. 그치? 여기서 혈색이 뭐야? 자 상태가 양호하다, 건강이 좋다, 혈색이 좋다. 자, 오케이. 같은 의미로 쓰여야 되겠지. 3번 다음 주 토요일은 결혼식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좋다라는 건 뭐야? 날짜나 또는 뭐 기후가 좋다. 이런 정도가 써야 되겠지. 그래서 토요일은 참 좋다라는 것은
뭐 정말로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데서 기후가 좋다라는 뜻도 되고 뭐죠? 악귀가 없는 손이 없는 날이라 좋다 이런 뜻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날짜나 기후 따위가 나쁘지 아니하다. 대화를 하는 그의 말투는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좋은 거는 뭐가 좋은 거야? 말투가 좋은 거죠. 말투가. 그치? 그래서 말투가 좋다. 그러면 말투가 뭐야? 부드럽다. 뭐 이런 의미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 자, 문장 성분에서 그렇죠? 좋다라는 서술어가 무엇이 좋다라를 설명해 주느냐. 그래서 자, 보기에서는 건강이 좋다. 그럼 건강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말씨냐, 기후냐, 혈색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럼 뭐가 좋아? 혈색이 좋다. 요거하고 가장 유사한 상황에 쓰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36번 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다음 복과 같은 의미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힘을 쓰다, 모자를 쓰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한 단어거나, 다른 단어거나, 그치? 즉, 다이어거나, 동음이 이어거나,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그러면 힘을 쓰다, 모자를 쓰다, 이 두 쓰다의 단어의 의미 관계가 인접성이나 유사성이 있어, 없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지. 그치? 자, 그래서 모자를 쓰다라는 것은 얹다라는 거고, 덮어서 얹다라는 거고, 힘을 쓰다라는 것은 이용하다, 뭐 이런 뜻이겠지. 뭐 글을 쓰다, 이것도 뭐죠? 동음이 이어겠지. 그치? 맛이 쓰다, 이것도 동음이 이어겠지. 그래서 요것들은 다른 쓰다, 요게 되겠네. 힘을 쓰다, 컴퓨터를 쓰다, 이거는 같은 단어에서 다이 관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무슨 관계다? 동음 이의 관계다라고 보는 거야. 동음 이의 관계다. 답은 몇 번? 근무에 몇 번? 자, 이건 보면은 답이 4번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 들어갈 때 조금 유예라 그랬는데, 유예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자, 이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답은 4번 맞아. 사전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전에 의해서. 자, 국어에서 놀다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그 놀다라는 단어가 다른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2번 같은 경우를 과연 우리가 같은 단어로 봐야 될까? 이건 좀 고민스러워. 2번 같은 경우는. 그치? 2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 자, 친구들과 공을 차면서 놀았다. 자, 이건 뭐지요? 자, 게임을 즐기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뭐 2번에 1번은 1번의 밑에 있는 거하고 비슷해. 2번의 위에 거는 1번의 아래 거랑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지. 그래서 1번 아래 거면 초수가 놀고 있는 우리를 방해했다. 뭐 이건 두 개는 즐겁게 지내다. 이게 돼. 그리고 1번의 아래 거하고 1번의 위 거는 그나마 이 정도는 우리가 뭐지? 승패를 겨루다, 즐겁게 지내면서 겨루다 이런 의미니까 유출 놀다 요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2번에 자, 공을 차면서 놀았다. 그리고 헐거워져서 논다. 이렇게 돼 있지. 헐거워져 논다라는 거는 움직이다 이런 뜻이야. 나사가 논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지. 과연 이 단어를 우리가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같은 단어로. 의미적 인접성이 있니? 막 흔들린다 하고, 그치? 뭐 즐겁게 게임하다 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근데 국어 사전을 보면은, 요게 1번에 1 뜻으로 돼 있고, 이게 1번에 5번인가의 뜻으로 돼 있어.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사전이라고 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사전이라고 해서, 뭐, 무결점의 완벽한 책은 아니라고 봐. 그 기준도 역시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2번도 같은 단어로 봐도 되겠는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쌤 주관적인 견해로 따지면 2번은 다른 단어로 빼주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그치?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일단 국어 사전에는 이게 한 단어로 들어가 있어. 한 단어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다이관계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거 보면은 4번 같은 거 보면 먹다가 나오잖아요. 먹다는 두 개가 있어. 자, 귀가 멀다,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있지. 그치? 귀가 멀다, 이럴 때 귀가 먹었다, 이럴 때 먹다는 딱 하나 다른 뜻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다 먹다야, 나머지가. 자, 아침을 먹다, 아침에 빵을 먹다, 욕을 먹다, 나이를 먹다, 뭐 겁을 먹다. 자, 다 같은 단어로 봐. 요것만 자 먹다 1과 먹다 2야. 그럼 아까 그거 보면 이것도 그냥 귀가 먹다 뭐 욕을 먹다 겁을 먹다도 되는데 왜 이건 안 돼? 그래서 같은 단어로 뭐 너도 사전에서 넣어버리면 어쩔 수는 없겠지. 근데 요거는 두 단어로 돼 있어. 두 단어로. 그래서 4번은
4번의 관계는 뭘로 돼 있다? 자, 동음 이의 관계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의 관계 이렇게 봐죠. 다의 관계.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출제한 거에 대해서는 출제자는 뭐 항변할 수 있어. 왜? 야, 국어사전 이렇게 돼 있어. 국어사전 참조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국어 공부한다고 해서 국어사전 다 읽을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136번에 2번 같은 경우는 한 단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를 듯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쌤은 난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 조금 숨어 있는 거를 자 낸 것 같아. 별로 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136번의 정답은 몇 번? 자 4번. 여기까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요. 오케이. 137번 갑니다. 13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기억이 뭐냐면, 경기나 놀이에서 상대편에게 잡히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 자, 그러면 뭐죠? 장기에서 포는 죽고 차는 살았다. 그러면 뭐죠? 차는 살았다. 이때 살다라는 차는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요게 되겠지. 그래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오케이. 오징어 게임에서 아직 살아있다. 요것도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요런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니은이 있는데 그는 벼슬을 살기 싫어. 속세를 버렸다. 벼슬을 살다. 요게 나오지. 벼슬을 살다. 그럼 여기서 살다라는 것도 자, 무슨 뜻이야? 생활을 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벼슬 살다 요거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직을 살았다. 평생 공직 살았다. 평생 교편을 잡고 살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가겠네. 벼슬살이. 마음이나 의식 속에 남아있어 생생하게 일어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옷에 풀기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거하고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네. 그치? 풀기가 살아있다 그러면 제 모습이나 제 색깔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 그래서 3번하고 디귿은 연결이 잘 안 되네. 3번하고 디귿은 아직도 그녀의 생각이 머릿속에 살아있다. 그때의 추억이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써야지 디귿 정도로 갈 수 있겠지. 오케이. 자, 현태 137번. 자, 그 다음에 움직이던 물체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시계가 자 살아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지. 시계가 살아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137번에 연결이 잘못된 것은 디귿의 의미로 3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풀이 살아있다, 옷이 풀이 살아있다 잘 모를 텐데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다듬이돌 두드리죠. 빨래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소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 풀질을 하고 뭐 다듬이질을 했다 그래. 그래서 풀을 살리기 위해서 풀맥에서 빨래를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그때 이제 풀이 살아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138번. 자, 다음 용례를 통해 갈다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계로 칼을 갈다. 보니까 뭐죠?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다른 물건이 되고 문지르다. 요건 뭐 넘어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맷돌에 녹두를 갈다. 자, 단단한 물건을 대고 문지르거나 단단한 물건 사이에 넣어서 으깨다. 뭐 맷돌에다가 녹두를 갈다. 그러면 으깨다. 요런 뜻이 되겠지. 잠에서 뽀드득 이를 갖다. 윈이 아래지를 문지르다. 오케이. 1번, 2번, 3번 됐네. 이따금씩 끙하고 목을 갈기도 했다. 자, 목을 있는 것을 그 다른 것으로 바꾸다. 목을 바꾸다 말이 돼? 이건 또 너무 쉽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치? 형광등이 오래돼서 새 것으로 갈았다. 컴퓨터가 오래돼서 새 것으로 갈았다. 이때 갈았다. 그때 교환하다, 교체하다. 이런 뜻으로 써야지 4번하고 니으라고가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자, 4번은 옳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139번 한번 가봅시다. 139번 한번 가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크다, 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한다. 자, 봐봅시다. 요 말이 맞나? 자, 그 뭐야? 쌤 키 작니? 쌤 키 크니? 그치. 이게 두 가지 다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다 부정했잖아. 근모가. 아니요. 크니? 아니요. 작니? 아니요. 했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지. 그치? 적당한 키일 경우에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이지. 그럼 바꿔 말해서 어떻게 보면 크고요. 쌤 나이 때에 비하면 크고요. 그치?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 쌤 크진 않아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 1번은 크다 작다의 경우 두 단어를 동시에 긍정할 수도 있고 동시에 부정할 수도 있답니다. 요거에 되지요.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이렇게 가면 돼. 1번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오케이?
출발 도착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이 출발했니? 아, 출발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다른 쪽의 단어의 부정과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거와 자, 출발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도착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참, 거짓의 경우 한 단어의 부정은 다른 쪽의 긍정을 함의한다. 이건데 참이니? 아니요. 그러면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것. 거짓이니? 아니요. 그러면 참일 수도 있다라는 것. 함이라는 것은 포함이니까. 넓다 좁다의 경우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쪽의 부정을 함의한다. 자, 뭐죠? 자, 넓다 이거는 뭐죠? 결코 좁지 않다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좁다 그러면 넓지 않다라는 표현을 자, 의미를 함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1번의 설명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다 긍정하거나 두 개 다 부정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아봅시다. 140번. 자, 동음어로 묶인 것, 동음어라고만 설명해 놨는데, 자, 동음어는 의미상 서로 관련 역할은 역사적으로 기원이 다른데, 소리만 우연히 갖게 된 말들을 집합이며, 국어상에 서로 다른 표제로 등재한다. 그래서 동음어의, 자, 본디말은 뭘까? 동음이면서 이의, 이걸 찾아야지. 동음이면서 이의. 그래서 동음이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소리가 같으면 한 단어에서 다의 관계거나, 아니면 이의 관계거나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거야? 이의 관계를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동음이어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네. 자, 1번에 아까 쓰다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지. 그치? 그래서 자, 쓰다가 이용하다의 뜻이냐, 맛이 쓰다냐, 글을 쓰다냐, 모자를 쓰다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오케이? 묘를 쓰다, 여기 또 쓰다 4번인가 되고. 그래서 자주 나온 단어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나온 단어들은 있잖아.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전을 한번 쭉 찾아봐봐. 사전을. 그래서 자, 눈으로라도 아, 이게 먹다는 2개구나, 놀다는 하나구나, 쓰다는 6개구나, 그 다음에 싸다 같은 경우는 9개인가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쭉 봐놓고 이런 의미일 때 이렇게 구분해 놨구나. 어디에서? 사전에서. 오케이? 그래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구분해 놨구나. 왜? 사전을 기준으로 내거든. 오케이? 자, 먼저 1번 한번 보시면 지수는 빨래를 할 때 합성 세제를 쓰지 않는다. 이때 쓰다는 뭐지? 이용하다, 사용하다, 활용하다 이런 뜻으로 자, 이 일은 인부를 쓰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인부를 이용하다, 인부를 사용하다. 사람이라 사용하다는 말은 좀 자, 부적절하긴 하지만 같은 맥락의 단어로 볼 수 있더라. 자, 새로 구입한 의자 다리가 튼튼하다. 박물관에 가려면 한강 다리를 건너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요 두 단어는 자, 동음이어야 아니면 다이어야. 이거는 동음이어지요. 동음이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 아까 쌤 개인적으로 내가 사전을 편찬하면 요 단어는 차라리 다이 관계로 넣을 수 있어. 놀다는 찢어놓더라도. 나사가 놀다고 즐겁게 놀다는 찢어놓고 내가 만약에 사전 편찬에 어떤 전권이 있다면 요 단어는 묶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국어사전에서 자, 다리 1번은 요거야. 다리 1번은 요거고 다리 2번은 요거야. 브릿지야. 그래서 이제 다리 1번의 중심 의미가 요거고요. 신체 일부고요. 팔하고 다리 했을 때 요게 이제 확장된 의미가 되면은 뭐가 되냐면 뭐 안경 다리도 되고요. 책상 다리도 되고요. 의자 다리도 되고요. 지게 다리도 되고요. 요거가 하나의 다리로 쓰여. 렉으로.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자, 다리 2번이 요거라 그랬지. 다리 2번이 브릿지라 그랬지. 요거의 이제 확장 의미는 뭐냐면 확장 의미는 자, 선생님은 상준이하고 그녀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요럴 때 다리를 놓아주었다. 정말로 다리를 만들어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연결시켜 주었다. 요런 뜻으로 쓰여.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리 1번, 다리 2번 요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 나왔을 때 한 번씩 찾아보는 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자, 의자 다리는 자, 요 다리에서 출발한 거고요. 한강 다리는 브릿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다른 단어들아 이거지. 다른 단어들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둘 다 뭔가를 아래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받쳐준다 이러면 또 공통 요소로 묶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자,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인문학하고 자연과학하고 차이인 것 같아. 인문학이니까 우리가 문과인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자연과학이나 수리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답 아니면 오답이잖아요. 0 아니면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문학 이렇게 보면 자, 뭐 이 다리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요 다리도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3번. 자, 이 방이 너무 밝아서 잠자기에 적당하지 않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다. 자, 둘 다 뭐지? 화나다. 이런 의미로서 같은 단어고요. 자, 그 영화는 뒤로 갈수록 내가 뒤를 봐주마. 자, 뒤도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다이어의 문맥적 의미가 조금 다를 뿐. 오케이. 정답은 몇 번? 140번에는 2번. 그 다음에 141번 한번 봐보시면
자,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 자, 터의 의미가 몇 가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지만, 자, 이때, 자, 터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이렇게 된 터에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터는 뭘까? 이렇게 된 상황에, 이렇게 된 처지에, 이렇게 된 형편에, 뭐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요 단어를 가지고 이제 1, 2, 3, 4에다 넣는 거야. 첫 출근하는 날이라 힘들 처지이니, 힘들 형편이니, 힘들 상황이니, 자연스럽니? 자,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자, 2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자기 옷가림도 못하는 형편에, 2번은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그 다음에 3번. 이제 후회한다고 해서 너무 늦은 터이다. 너무 늦은 상황이다. 너무 늦은 처지다. 자, 2번보다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1번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이틀을 굶은 터에, 이틀을 굶은 상황에, 이틀을 굶은 형편에, 이틀을 굶은 처지에, 2번하고 4번은 자연스럽게, 자, 1번에서 말하고 있던, 아니 뭐야, 보기에서 말하고 있던 형편이나 상황이나 처지란 말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지. 그러면 이제 1번하고 3번 남았지. 어느 게 더 부자연스러운가? 요걸 찾으라는 거야. 그치? 자, 몇 번? 1번이 좀 더 부자연스럽지. 1번의 터는 보통 뭐죠? 추측의 의미를 가져. 추측의 의미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시험장 가서 이게 추측의 의미를 갖는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 근데 형편이나 상황이란 말과 자, 교체 쓰기에 4개 중에서 가장 부적절한 게 1번이더라.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찾아봤더니 이때 추측은 뭐더라? 이때 터는 예정이거나 추측이더라. 그래서 첫 출근 날이라 힘들 수 있으니 이런 뜻으로 설명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141번의 터는 자, 정답이 이질적인 하나를 찾았으니까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42번 한번 가보시면 자, 142번도 15년에 나왔는데 자,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진 않아.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진 단어가 없으면 어때? 그나마 가져다 쓸 수 있는 거, 그나마 인접성이,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찾아야 돼. 가장 있는 거를. 자, 가보자. 그는 집에 갈 때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갑니다. 자, 이때 타다라는 말은 뭘까? 자동차를 타다, 말을 타다, 비행기를 타다, 어떤 운송도구에 몸을 얹다 이런 뜻이야. 그치? 몸을 얹어서 이용하다 이런 뜻이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라이드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자, 몸을 얹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탈 것 등에다가 몸을 얹다 요거야. 이거랑 같은 것은 뭐 자동차를 타다, 그러면 말을 타다, 유모차를 타다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아쉽게도 그건 안 나오고, 자, 1번 보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남들과는 다른 비범한 재능을 타고 태어났다. 자, 타고 태어나다 이때 타다는 건 뭐야? 선천적으로 지니다 이거지. 선천적으로 갔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보기하고 1번은 사뭇 다르지요. 그치? 사뭇 다르지. 그 다음에 자, 그는 가야금을 발가락으로 탈 줄 안다 이렇게 돼 있지. 이때 타다는 뭐야 또? 연주하다 이거잖아. 연주하다. 그 연주하다니까 뭐 몸을 얹다 이런 의미하고는 또 사뭇 다르지. 그치? 그 다음에 그는 어릴 적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잘 탔다 이렇게 돼 있지. 부끄러움을 잘 탔다라는 것은 어때? 그러한 감정을 쉬 느끼다 이런 뜻이지. 그치? 감정을 느끼다 이런 뜻이겠지. 감정이나 정서 따위를 타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그는 감시가 소홀한 야밤을 타서 자, 시간 따위를 이용하여 이런 뜻으로 쓰이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딱 떨어진 타다는 없어. 그치? 답에서. 그런데 답에서 하나를 찾아줘야 돼. 어느 게 가장 그나마 인접할까 이거지. 어느 걸 버려야 될까 이거지. 세 개를 버려야 되고 하나를 남겨둬야 돼. 몇 번을 남겨둘까? 4번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 4번을 남겨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4번이 자동차를 타다라는 것은 몸을 얹다고요. 야밤을 타다, 뭐 등쯤이나 산등성이를 타다 이럴 때 쓰이는데 이용하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국어사에. 그래서 타다를 찾으면 쌤 기억으로 타다를 찾으면 타다 9번까지인가가 나올 거야. 9번까지인가. 그래서 타다 1번이 뭐냐면 타다 1번 제일 먼저 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니?
아니, 그거는, 타다 1번. 요거, 말을 타다는 타다 2번이야. 타다 2번이고, 타다 1번은 그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 불에 타다, 요거. 불에 타다, 요게 얼굴이 검게 타다, 요게 타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 자동차를 타다, 요거 하고요. 야밤을 타다, 요거 하고가, 자, 타다 2번이야. 타다 2번에 아마 찾아봐. 로마자로 1번, 2번 해가지고 조금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사전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 잡고 1번, 2번 뜻 나와 있는 게 있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로마자 1번 쓰고 그 아래 1번, 2번 나오고, 로마자 2번 쓰고 또 그 아래 1번, 2번, 3번 나오는 거 있지. 그러면 로마자 1번하고 2번은 어때? 같은 단어 안에서도 조금 달라요. 이런 뜻이야. 같은 단어 안에서도.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건 조금 이질적인데 그냥 이거 하나로 묶어 놓을게요. 이런 취지야. 그래서 그게 타다 2번이야. 오케이, 타다 2번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와 있던 뭐가 나오지? 거기. 자, 비범한 재능을 타다. 이게 타다 4번이고요. 타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가야금을 타다. 이게 6번인가 되고, 부끄러움을 타다가 7번이가 되고. 또 타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타다 같은 경우는 커피를 타다 이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타다가 쌤이 기억하기로는 9가지 정도가 있어. 그래서 타다도 자주 쓰이는 동사니까 타다나 쓰다나 하다 같은 경우는 단어는 하나인데 용법은 32가지인가 34가지인가 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주 쓰이는 것들은 볼 필요가 있고요. 142번에도 정답은 몇 번이더라? 4번이더라. 이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143번 한번 봅니다. 자, 빛이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어. 그랬더니 이런, 자, 쓰임으로 쓰여. 그래서 네모 1번, 네모 2번, 네모 3번, 하얀 네모 같은 게 로마자 1, 2, 3이라고 보시면 돼. 그 안에 1, 2, 3, 4, 5 이렇게 돼 있지. 자, 출발.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안이 비친다. 자, 요게 1-1이다. 이렇게 돼 있지. 1-1이다. 그래서 빛이 나서 환하게 대단한 뜻으로 자, 해석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러면 1번은 자,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몇 번에 해당하는 설명일까? 라고 보시면 1- 자, 뭐에 들어가야 돼? 5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1-5번 밑에 1번의 예문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만년설이 쌓인 산이 호수에 비쳤다. 이렇게 돼 있지. 1-3이라 그랬네. 자, 호수의 그림자는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 오케이. 가능하겠지. 자,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췄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자, 2번 그랬는데 인식되다. 요거라기보다는 몇 번으로 가는 게 좋을까? 3-2로 가는 게 좋겠지. 의향을 내보이다. 이게 되겠지. 의향을 내보이다.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이때 비치다라는 건 뭘까? 자, 성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렇게 가는 게 좋겠지. 그럼 몇 번? 네모 2번으로 가는 게 좋겠네.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144번 한번 봐보시면, 자, 가장 가까운 걸 찾으래. 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 자, 이때 손은 뭘까? 자, 이때 손이라는 것은 영향력, 힘, 권한, 이런 의미로 써야 되겠지. 자, 장사꾼의 손에 놀아날 정도로 세상 물정이 어둡다. 이때 손은 뭘까? 장사꾼의 수완에, 장사꾼의 술수에, 장사꾼의 꾀임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제삿날 손을 치르고 나면 이때 손은 손님, 이런 뜻이지. 손님. 마감일이 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더 이상 손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 일손 요게 되겠지.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손을 뻗치자 대기업들이 온갖 사업에 영향력을 확장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네. 그래서 4번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요 5개 중에, 보기까지 보면 5개 중에 이질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뭘 찾으면 돼? 이질적인 단어 하나 찾아라. 그러면 2번 요걸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보기하고 134는 자, 요 손에서 나오는 거야. 요 손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손이 선생님 글씨를 많이 써도 손이 아파. 그러면 중심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 장사꾼의 손에 놀아난다, 드디어 마약에 손을 댔다, 이럴 때는 다 요 손에 쏘는 거고, 두 번째 손이 2번의 손이야. 손을 치렀다. 이렇게 두 번째 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이 뭐냐면 귀신을 뜻하는 손도 있어. 귀신을 뜻하는 손.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손 없는 날 이사 간다.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뭐 방위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방위신이 저기 동서남북 귀신이 쉬는 날이 손 없는 날이야. 귀신 없는 날 이런 뜻이고, 손이도 한자로는 손해를 뜻하기도 해.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빼고 손 했을 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그래서 2번은 무슨 단어? 자, 다의 관계가 아니라 동음 이유 관계 요게 되지.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 쓰다 용법, 즉 이런 증세 이 약을 쓰면 자,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 142번이나 145번 쓰다 같은 경우 아까 142번에 타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용법이 있는데 요 145번도 딱 아구가 떨어지진 않아. 딱 아구가 떨어지진 않는데 자, 가장 흡사한 유사한 걸 찾는 거야. 자, 1번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겠다고 생떼를 쓴다. 자, 생떼를 사용한다, 처방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 이것도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선산에 자기 묘를 써달라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다. 자, 이때 쓰다라는 건 뭐지? 묘를 만들다 이거야. 무덤을 만들다 이런 뜻이야. 2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을 쓰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자, 아예 소설을 쓰고 있다. 자, 이건 뭐 글로 적어 내려가다 이런 뜻이지. 이것도 약을 쓰다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자, 아이는 자, 이불을 쓰고 누웠다. 자, 이불을 쓰다 덮다 이런 뜻이겠지. 자, 이것도 역시 의미가 조금 다르지. 그럼 시험장에서 과감하게 답 없음 이렇게 쓰고 나오면 되는데, 자, 그럴 공간은 없지. 답지에 보면 OMR이니까 뭔가 하나를 찍어 놓고 나서 복수 정답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올 정답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제일 좋은 건 그거였구나. 내가 찍은 게 답이면 좋겠다. 두 번째는 헷갈리니까 복수 정답이 되면 좋겠다. 내 거 포함해서. 세 번째도 아니면 틀렸으면 다 맞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겠지. 자, 여기서는 4개 중에서 그나마 찍어야 된다면 몇 번?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요 쓰다가 2, 3, 4의 이질적인 요소랑은 그나마 거리가 조금 멉니다. 라고 보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자, 의미어법에서 의미론까지 봤어. 의미론까지. 그치요? 의미론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론 문제가 나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사전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사전을. 그래서 막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지는 말고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전 그대로 열어보는 거니까,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보는 연습. 대신에 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중심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에서 시험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6번 넘어가면 2번에 올바른 어법이 나와. 2번에 이제 어법 문제가 나와. 올바른 어법. 자, 올바른 어법. 자, 올바른 문법, 올바른 문장. 요게 되겠지.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은 어느 겁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발문의 유형은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어법에 맞는 문장은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다 더 나가서 자연스러운 문장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문장은 자, 완전히 비문은 아니더라도 요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하는 것들까지 버리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 이제 하나를 봐서 올바른 어법, 올바른 문장 요걸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볼 때 읽어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쎄한데 기분이, 이거 틀렸나봐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시험장에 가면은 그럴 수도 있어. 시험장에 가면은. 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요 문장이 쎄해. 그러면 왜 쎄한지를 찾아야 돼. 왜 쎄한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요게 잘못됐구나. 그걸 파악한 다음에 고칠 줄 알아야 돼. 고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3단계,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4개 중에 하나는 맞는 문장이 나올 수 있잖아. 그치? 4개 중에 3개는 맞는 문장이 하나는 틀릴 수 있잖아. 그럼 맞는 문장이 하나가 나왔잖아. 요 문장은 이렇게 써서 틀리게 많이들 내더구나. 여기까지 가면, 자,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1단계는 뭐냐면, 왜 틀렸구나. 두 번째는 어떻게 고치면 맞구나. 세 번째는 올바른 문장은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내더라. 이렇게 해서 보통 틀리게 내더라. 왜? 아주 생소한 문장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들의 문장을 가지고 잘된 문장, 잘못된 문장을 반복하니까 그렇게 3단계로 보시고, 여러분은 적어도 2단계까지는 봐야 돼. 왜 틀렸고 어떻게 고치고, 왜 틀렸고 어떻게 고치고, 어디가 틀렸고 어디를 고치고, 요거까지는 봐야지. 읽어보니까 선생님 느낌이 이상해요. 이러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봤을 때 그러면 어디를 주로 물어볼 건가? 어디가 주로 아킬레스건으로 건드려서 잘못된 문장을 만들 건가? 그러면 크게 자, 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분의 호응 문제지. 성분의 호응 문제.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성분의 호응 중에서 주어하고 서술의 호응을 압도적으로 많이 물어봐. 주어하고 서술의 호응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지? 목적어가 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수 부사어와 또 부사어가, 아니, 서술어가 있어야 되겠지.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걸. 한 자리 서술어, 자, 0자리 서술어는 없지. 그렇지. 0자리 서술어는 없으니까 한 자리 서술어면 어떤 서술어든 간에 주어는 있어야 돼. 주어는 있어야 돼.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이걸 제일 먼저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두 자리 서술어라면 뭐도 있어야 돼? 목적어도 있어야 되지. 아, 물론 주어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라면 부사어와 주어 요게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세 자리 서술어라는 건 뭐야?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부사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은 자, 어떤 주어가 필요해, 어떤 목적어가 필요해, 어떤 부사어가 필요해를 결정하는 건 뭐야? 서술어야, 서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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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이 딱 시험장에 가서 문장을 하나 딱 봤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 다시 가다듬고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뭘 찾냐면 서술어를 찾아. 읽어가면서 서술어를 찾아. 읽어가면서 서술어를 찾아. 우리 문장 중에 서술어가 뭐 4개 이상 나오는 건 없을 거야. 한 2개나 3개 나올 거야. 많이 나오면 서술어를 찾았지. 뭐 어떻게 찾는데 서술어를? 동사나 형용사나 이다가 나오면 무조건 서술어잖아. 동사가 나오거나 형용사가 나오거나 뭐뭐이다, 모범생이다. 그치? 이게 나오면 서술어잖아. 그러면 이 서술어가 딱 나오는 순간 요거에 대한 주어는 뭘까 찾아야 돼. 그치? 요거에 대한 주어는 뭘까? 그리고 요 서술어에는 목적어가 필요할까? 부사어가 필요할까? 가다가 또 서술어를 만났어. 이 서술어에 대한 주어는 뭘까? 이 주어가 없으면 첫 번째 주어가 이 서술어를 계속 어때? 자, 호응하면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또 서술어가 나와. 그럼 이 서술어의 부사는 뭘까? 이 서술어의 목적어는 뭘까? 이 서술어의 주어는 뭘까? 요걸 찾아야 돼. 그래서 자, 키가 되는 게 뭐야? 서술어를 찾는 게 서술어. 앞에부터 쭉 읽어가면서 서술어 만났어. 너 이 녀석 주어 어딨어? 너 주어 어딨어? 너 주어 어딨어? 요거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면 넘어가. 자, 부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넘어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서술어를 찾아서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나 이다가 들어가는 경우는 서술어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서술어는 보통은 문장의 제일 끝에 나와. 제일 끝에는 무조건 서술어야. 하나는. 그 다음에 자, 주어는 대부분 앞쪽에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읽어보면은 주어하고 서술어의 위치가 굉장히 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호응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그치? 자,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문장 나오잖아. 그럼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이건데 서술어는 바란다. 이렇게 가버려.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하고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하고 서술어 호응을 정확히 보십시오. 이거 정확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의 자릿수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서술어는 자, 주다라는 게 있어. 주다라는 서술어가 오면 자,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니까 주어 있어야 될 거고 목적어 있어야 될 거고 부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나와. 성분의 호응. 이 성분의 호응에서 이제 하위 경우로 보면은 이것도 성분의 호응이지. 성분의 부당한 생략. 있어야 될 주어가 안 보여. 있어야 될 목적어가 안 보여. 있어야 될 부사어가 안 보여. 있어야 될 관형을 하는 거. 관형은 빠져도 되니까. 그래서 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호응이 안 됐어요 라고 말해도 되잖아. 호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 생략된 것도 찾아야 돼. 그러면 생략된 것도 뭐야? 서술어에서 주어가 나왔나 서술어의 목적어가 나왔나 요걸 찾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성분의 중복 나오는데 성분의 중복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나의 장점은 친구를 배려한다는 게 장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그닥 좋은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 성분의 중복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게 돼. 그래서 성분의 부당한 생략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의 호응하고 자 같이 봐야 될 게 대등병렬 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대등병렬 관계가. 대등병렬 관계라는 것은 뭐지요? 이게 순접이든 역접이든 간에 뭐 무슨 자 대표적으로 뭐 무엇과 그치? 예를 들어서 뭐지? 선생님 아침에 빵과 우유를 마시고 출근했다. 빵과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빵은 마실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과가 나오거나, 물론이 나오거나, 뭐, 또는이 나오거나, 뭐, 그리고가 나오거나, 이런 접속어가 나오면 어때? 앞뒤의 문장이 구조도 유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분의 결합도 일치해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문장이 돼.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생각보다 요 문장이 많이 나와. 요 문장이 생각보다. 근데 이것도 넓게 보면 홍이 잘못된 거잖아. 빵과 우유를 마셨다. 대등병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러면 뭐라고 보면 돼? 빵을 먹으니까 소수랑 하나 부당하게 생략됐네요. 그럼 목적어 소수라고 홍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 그래서 요거를 세면 그냥 1번으로 봐. 1번으로 성분의 호응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중의문 모호한 문장 요게 나오지. 중의문 요게 나오지. 그래서 자 혹시 이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되나? 그래서 중의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첫째 어휘적 중의문, 둘째 은유적 중의문. 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셋째 구조적 중의문. 이게 중요해. 어휘적 중의문은 뭐죠? 어휘적 중의문은 자 뭐지? 동음이어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으로 자 뭐지요? 의미를 해석하게 해버리는 거야. 풀이 부족하다. 언뜻 안 떠오르지만 풀이 부족하다 나온 적이 있어. 무슨 풀? 자 글래스가 부족하다도 되고 벽에 붙이는 자 딱 풀이 부족하다 이런 것도 되지. 이게 사과냐? 자 글을 쓸 때는 장음 단음이 구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과냐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자 먹는 사과냐 이게 진정한 사과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은유적 중의문은 뭐지? 은유적 중의문은 근모는 천재다. 아니 근모는 천사다. 이렇게 되면은 근모는 천사처럼 착하다는 뜻도 되거나 천사 역할을 하거나.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구조적 중의문이죠. 구조적 중의문. 그치? 그래서 뭐 연결 구조도 되고요. 나는 반장과 선생님을 찾아다녔다. 이런 연결 구조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거기 비교구문. 자, 엄마는 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뭐지? 엄마가 나 안 사랑하고 아빠 사랑하거나 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거나. 오케이? 그 다음에 관형어의 수식의 중의성.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이 떠오른다. 이럴 때 관형어하고 관형격 조사가 연달아 나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아이는 웃으면서 떠나는 엄마를 엄마가 울었는지 아이가 울었는지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선생님이 학생을 보고 싶은지 학생이 선생님을 보고 싶은지. 자 이 중의문에다가 뭐가 나오냐면 잉여문도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잉여문이 뭐지? 중복된 표현. 그치? 중복된 표현 나올 수 있지. 중복된 표현. 자 선생님도 이제는 남은 여생을 자, 분필을 잡지 않고, 자, 여유를 즐기면서 살 거야. 남은 여생 자체가 남은 인생인데, 거기다가, 자, 이걸 넣어놔버렸지. 그래서, 자, 요게 중의문, 요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단어 사용의 적절성, 적절한 단어가 사용이 돼야 돼. 적절한 단어가. 요것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이것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 적절한 단어의 사용에는 자, 추가하면은 자, 문법적인 요소도 들어가. 문법적인 요소도. 적절한 단어 그러면 자, 많이 나온 게 사피동. 자, 사동이나 피동은 자, 최소화시켜서 써야 돼. 그치? 사동보다는 주동이 좋고요. 피동보다는 능동이 좋고요. 적어도 이중 피동은 피해야 되고요. 그치? 이중 피동은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활용.
활용이 또 제대로 돼야지. 자랑스러운 안 되고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날은 이게 아니라 하늘을 난 비행기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리을 탈락이나 탈락이나 비읍 불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 이거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뭐도 나오냐면 실제로 이 조사 사용까지 가면은 자 정말로 잘 안 보일 때 가면 뭐가 틀렸을까 해가지고 가장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은 조사까지 봐야 돼. 조사까지 이때 조사가 자 올바르게 쓰였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로서를 썼는가, 로서를 썼는가, 애를 썼는가, 에게를 썼는가, 의를 썼는가, 애를 썼는가, 요거 찾아줘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기타라고 보시면 자 기타에서는 뭐 명사와 구성, 뭐 관형화 구성, 그 다음에 뭐 번역투의 문장 이런 요소들까지 쭉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 머릿속에 체크리스트에 놓고 이거 잘 모르겠네. 처음에 읽어봤는데 나 이거 이 문장 봤어. 이 문장은 이래서 잘못됐어 하면 가는데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이거 주술 관계부터 한번 봐야 되겠다. 주어 소수로가 맞았는지, 목적어 소수로가 맞았는지, 대등변경관계는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뭐지 중의문은 아닌지, 단어 사용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번역투는 아닌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문법적인 요소까지 다 들어가니까 뭐 높임법은 제대로 쓰였는지, 그 다음에 인용의 조사는 제대로 쓰였는지 여기까지 모두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보는 거야. 알겠지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하는 게 나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걸 가지고 다 봐야지 이게 아니라 자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요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요 문장은 이렇게 비틀어서 내더라. 요 문장은 이렇게 비틀어야지 틀리더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 문제를 자, 두 번째 시간에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